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무이치로와 네리코가 쌍둥이 남매로 둘 다 혈기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이치로가 무한열차에 가서 아카자를 퇴치하고 네리코가 다키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다키는 네리코에게서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고 이 녀석의 정체가 뭐냐 라고 소리쳤는데 네리코는 그 말을 무시하고 다키에게 뛰어가 사정없이 주먹과 발차기를 날리며 온몸을 구타하기 시작했죠. 다키는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네리코의 무자비한 폭행에는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키는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했고 듣도 보도 못한 혈기에게 이 정도로 무력하게 당한다는 것에 굴욕스러웠죠. 네리코는 상현의 혈기라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약하잖아. 너 상현 혈기가 맞아? 라고 물었고 다키는 엄청나게 부들대면서 네리코가 이대로 방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네리코를 향해 피해 참기에 날아와 네리코의 팔 한쪽을 날려버렸고 뒤이어서 빠르게 어떤 혈기가 네리코를 낫으로 공격을 했죠. 네리코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그것을 쳐냈지만 그 혈기는 더욱 몰아붙이며 네리코의 이것저것을 베어버렸습니다. 네리코는 그에게 당한 곳에 독이 퍼지며 고통이 느껴졌고 그를 보니 그의 눈에도 상현육의 표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네리코는 분명히 방금까지 이곳 어디에서도 저 혈기의 기운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 라며 당황했는데 다키는 오빠 저 건방진년을 어서 죽여버려 라고 소리쳤고 네리코는 오빠? 둘은 남매였던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큐타로는 이미 내 독에 여러 차례 맞았으니 아무리 혈기라고 해도 쉽게 움직일 수는 없을 거다 라고 하며 시이 웃었고 네리코는 정말로 몸에 마비 증세가 오며 자연 치유가 되지 않았죠. 큐타로는 끝을 내주겠다며 네리코를 향해 달려들었는데 그 순간 네리코의 몸이 불타올랐고 큐타로가 가까이 가자 그 화력에 자신의 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큐타로는 뭐야 스스로 분신자살이라도 해버린 건가? 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났죠. 그런데 그 순간 네리코가 빠르게 튀어나와 큐타로의 면상에 주먹을 꽂아버렸고 큐타로는 저 멀리 튕겨나가버렸습니다. 큐타로는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당황했는데 네리코의 몸은 화상 입은 자국 없이 독에 중독된 느낌 없이 멀쩡히 서 있었죠. 네리코는 이전에 타마요에 의해 혈기가 되고 타마요와 함께 자신의 혈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혈기술이 집안을 휩쓸었는데 타마요의 몸만 화상을 입고 연구실에 있던 그 무엇도 타오르지 않아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타마요는 네리코의 혈기술 폭혈은 혈기에 관련된 것만을 태워버리는 그야말로 귀멸의 혈기술이라며 기뻐했었습니다. 네리코의 몸속에 들어있던 큐타로 독 역시 네리코의 폭혈로 인해 전부 소멸이 되어버린 상황. 네리코는 그대로 큐타로를 향해 뛰어가 다키 때처럼 구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주먹 끝에는 폭혈이 휘둘러져 큐타로의 온몸을 태워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분명 이 정도면 붕괴되어야 할 몸이 소멸하지 않아 의아했고 그때 다키가 오비로 네리코를 묶어 큐타로의 재생시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소동을 알고 뛰어온 카나오, 큐타로의 눈에는 그 카나오가 들어왔고 저 여자를 인질로 삼아 흔들어 놓아야겠다는 도박수를 던져보기로 했죠. 큐타로는 재빨리 카나오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 카나오의 뒤쪽에서 낫으로 목을 겨누었습니다. 네리코는 카나오를 죽게 날 수는 없는데? 라고 당황했고 카나오는 자신이 방심해 생긴 결과이니 자신이 여기서 발목 잡지 않고 죽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큐타로는 다키의 오비에 감겨있는 네리코를 향해 네가 그 오비를 풀어내는 순간에 인연의 목은 날아갈 거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네리코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부들거리고 있었고 카나오는 자신 때문에 임무가 실패할 것을 고려해 차라리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큐타로의 낫에 목을 그어 네리코와 싸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카나의 눈앞에 안개가 휩싸이기 시작했고 큐타로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큐타로의 양팔이 베이며 카나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카나오는 정신을 차려보니 무이치로의 품에 있었고 무이치로는 카나오에게 너 바보냐? 함부로 죽을 생각 같은 거 하지마 라고 했죠. 네리코는 그대로 괴력으로 다키의 오비를 풀어버렸고 무이치로에게 아무래도 이 녀석들은 하나의 혈기 둘을 동시에 죽여야만 하는 것 같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무이치로는 알겠다며 해외호흡을 시연했고 큐타로는 팔을 다시 재생한 뒤 무이치로를 막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무이치로가 큐타로의 낫과 함께 하나배 큐타로의 목을 해외호흡으로 베어버렸고 네리코는 다키에 뛰어가 다키의 몸 전체를 폭혈로 태워버리며 약화시켰고 카나오가 빠르게 뛰어와 꽃의 호흡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둘의 몸은 동시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네이코는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며 기뻐하면서 그들의 피를 담았죠. 그렇게 연달아 상현 3, 상현 6의 혈기를 퇴치하게 된 귀살대. 이게 전부 카마도 남매의 활약 덕분이라며 비록 귀살대 특별대원으로 인정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무이치로에게 아빠 탄주를 이어서 해외 호흡 일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네이코는 자신은 무이치로 다르게 검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도 없었고 그런 직책을 맡을 그릇이 아니라며 정중히 사양을 했죠. 그렇게 며칠 뒤 카나오가 카마도 남매가 있는 곳을 찾아와 충지 신호부님께서 부르신다고 했고 무이치로는 그런 연락은 까마귀를 보내서 하면 되지 굳이 직접 왔느냐고 묻자 카나오는 땀을 삐질 흘리며 그게 라면서 당황했습니다. 그때 네이코가 무이치로에게 바보야 여자 마음도 모르고 라고 하며 화를 냈고 카나남매는 나비저택으로 가게 되었죠. 거기서 신호부는 드디어 우리들의 원소에 실마리를 잡아낸 것 같다며 제니치가 어떤 임무에 나갔다가 만세근락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곳 주변을 조사했더니 여자들만을 주로 잡아먹는 혈기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교주로 있는 이의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을 신호부에게 전했는데 분명 그 외형이 카나에가 죽으면서 말했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걸 알았죠. 그에 곧바로 카마도 남매와 신호부 카나오가 만세근학교에 있는 곳으로 출격했고 제이치는 그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세근학교 저택 근처에 잠입해 있던 제이치의 주변에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제이치는 옆으로 인기척이 들려 곧바로 일륜도를 잡았지만 칼이 잘 빠지지 않을 정도로 칼에 서리가 뒤엎였고 도망을 가고자 했지만 순식간에 다리도 얼어버린 상태였죠. 어라? 이거 귀살대 검사가 아니신가? 요 며칠 동안 이곳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걸 느꼈는데 혼자인 걸 보니 곧 누군가가 지원을 오려는 건가? 아리따운 여자 검사가 오면 좋겠네 라고 하며 상윤이 도마가 나왔고 제이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도마의 저택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제이치 자신이 갇혀있는 방에는 수많은 여자들의 시체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 처참한 광경에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죠. 이 혈기는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생각에 다른 이들에게 이걸 알려야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나 도마는 아무래도 손님이 온 것 같다며 지하실에 문을 열었고 그곳에 귀할대원들이 들어오게 되었죠. 신호부는 도마를 보자마자 언니의 원수라면서 분노에 벌레 호흡을 시작했는데 도마는 그 공격에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척하다가 금방 소화해버렸다며 웃었고 신호부에게 너를 보니 몇 년 전에 잡아먹지 못한 여자 검사가 생각이 난다며 약 올렸습니다. 신호부와 카나오는 그 도화를 참지 못하고 도마에게 뛰어들었는데 도마의 근처에 다가가자 폐가 얼어버린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호흡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러자 도마는 그녀들에게 나아가 철부채를 휘두르려고 했는데 그 순간 해외호흡의 검술이 그 부채를 막아냈고 네오코가 뛰어들며 도마를 바로 차 날려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아무래도 저 녀석은 인간에게 위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맞겠다고 했죠. 도마는 네오코에게 맞은 자리를 툭툭 털어내며 제법 힘이 강한 혈기로구나. 너네가 상현의 혈기를 잡았다는 그 변종 혈기인가 보네? 라고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마는 무이치로와 네오코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어라? 너네 언제 나를 본 적 있지 않니? 라고 했고 무이치로와 네이코는 무슨 소리냐며 처음 본다고 했죠. 그러자 도우마는 왠지 낯이 익는다며 자신의 머리에 손가락을 찔러 놓은 후 잠시 있었고 아 기억이 났네. 예전에 어떤 여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황급히 쌍둥이를 벽장 안으로 숨기길래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혔고 벽장 안에 있는 너네를 죽일까 말까 쳐다보고 있었는데 너네 엄마가 제발 내 아이들만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던 게 기억이 나. 그 어린 쌍둥이가 이렇게 자라서 혈기가 되었더니 죽은 너네 엄마도 참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 말 듣자 무이치로와 네이코는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에 단편 엄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벽장의 문을 열어 웃는 도마의 얼굴이 불현듯 떠올랐죠. 무이치로는 너희 개자식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며 분노를 폭발시켰고 그대로 해외호흡으로 도움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도마는 얼음 혈기를 써서 자신의 주변에 미세한 냉기 열정들을 흩뿌려 놓았는데 무이치로는 그냥 그 얼음들을 폐에 받아들이면서 도마의 온몸을 해호흡으로 찢어버렸고 공격 후 피를 토하며 아무렇지 않게 닦아냈죠. 무이치로는 이미 신체력이 상향급의 혈기였기에 폐를 얼어버린 정도는 금방 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마와 무이치로가 싸우고 있는 틈을 타 네오코는 얼어붙어있는 제니치를 폭탄로 구해준 뒤 카나오와 시노부에게 데려다주며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했고 우리들의 싸움에 휘말려들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했죠. 도마는 그의 얼음 분신을 만들어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분신을 시켜 덮치겠는데 그 순간 네이코가 각성 상태로 변한 뒤 도마의 얼음 분신을 패에 끼친 후 혈기소 폭탄로 전부 녹여버렸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분신 하나에는 상현의 힘이 담겨있을 텐데 네이코에게 곧바로 소멸해버리자 당황했죠. 무이치로와 네이코의 눈에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있었고 곧바로 자신에게 공격을 퍼붓을 거란 예감을 한 도마는 쟤네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최대 혈기술 무빙수 름보살을 시연해 그들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담긴 얼음보살의 주먹에 만세근학교 저택이 조토화가 되었고 그걸 지켜보던 제니치가 으악 저거 어떻게 이겨?
라고 당황했는데 얼음보살이 다시 한번 주먹을 휘두르자 무이치로의 해외호흡이 그 일격을 쳐냈고 네즈코가 얼음보살의 머리 쪽을 뛰어 접근해 폭혈로 얼음보살을 전부 태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그런 화력으로는 내 얼음보살을 녹여낼 수 없을 거라며 웃었는데 그때 도마의 곁에 안개가 휩싸이더니 사방팔방으로 무이치로의 검술이 도마의 사지를 잘라버리기 시작했죠. 도마는 이게 이 녀석의 혈기술인가? 어서 재생해서 뒤로 물러나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도마는 이미 꽤나 많은 힘을 얼음보살에게 준 상태였기에 무이치로의 안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무이치로는 일부러 도마의 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서걱서걱 베어버리며 도마에게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런 사이 불타고 있던 도마의 얼음 분신을 네유코가 무차별 난타로 부셔버렸고 후 도마에게 폭혈이 휘감긴 손톱으로 최후의 공격을 날렸죠. 무이치로 역시 그 타이밍에 맞춰 해외호흡을 시연해 도마의 목을 노렸고 카마도 남매의 공격이 도마의 목과 부딪히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며 도마의 머리통이 소멸해갔습니다. 도마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강한 혈기가 되었다니 너네 엄마가 많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닥치고 당장 지옥으로 꺼져 라고 싸늘하게 말했죠. 그렇게 엄마의 원수를 갖게 된 카마도 남매 시노부는 덕분에 언니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며 만약 너네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왔더라면 분명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라고 했죠. 한편 많은 상인의 혈기들이 퇴치당하고 부안성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굉장히 불쾌한 심정을 내비치는 무장관살에게 해외호흡을 쓰는 혈기검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코쿠시보는 엄청나게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코쿠시보는 무장에게 자신이 그것들을 전부 베어버리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차츰차츰 결말을 향해 가게 되었는데 도마를 탄주로의 아내인 키에를 죽인 장본인으로 설정해 엄마의 복수를 하는 걸로 넣어왔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